밍크 코트 유영자. 지하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날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겨울이었다. 오늘은 일도 안 나가고 무슨 일이지? 심상치 않는 소리에 내려가 본 지하방엔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돌아앉은 아주머니는 연신 눈물만 찍어내고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싶어 중재를 하려고 참견을 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줌마이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난 깜짝 놀랐다. 입이 돌아가고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웠던 얼굴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아침만 해도 멀쩡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식당에서 설거지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지 뭡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 부부는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다급한 상황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요. 가까운 병원에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그리로 가요. 아주머니를 둘이서 부축하고 병원으로 갔다. 검사 결과 뇌졸중으로 밝혀졌다. 뇌졸중은 매우 응급을 요하는 질환인데 서두른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앞으로 어느 구사가 어느라고 걷기도 힘들겠지만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다. 낯선 타국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부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 집 반지하엔 중국 길림성이 고향인 조선족 부부가 세들어 살고 있다. 사투리를 빼면 여느 한국 부모나 다를 바 없다. 대학생인 아들 한 명을 고향에 두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나왔단다. 남자는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고 여자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둘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면서도 생활비는 최선으로 쓰고 나머진 몽땅 저축을 하고 산단다. 짠내를 풍기는 왕소금 부부는 한국에서 5년간 저축한 돈으로 길림성 고향에다 작은 건물을 장만했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기도 한다.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그들은 몸 부수지는 줄 모르고 공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 남자는 키가 작지만 다부지게 생겼고 여자는 늘씬한 키에 외모가 준수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녀가 나 대신 집주인 같아 보일 정도다. 선하고 신용이 좋은 부부는 방세 한번 밀려본 적 없는 모범 세입자다. 가끔 뒷곁에 볼 일이 있어 지하 앞 방 앞을 지나다 보면 아주머니는 비스듬히 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고 아저씨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내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중국에선 대부분 남자들이 살림을 한다며 돼지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이기도 하고 기름을 듬뿍 넣고 청경채 볶음을 만들기도 한다.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말이다. 하루는 더운 김이 자욱한 부엌에서 아저씨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뭘 만드세요? 궁금해서 고개를 들이밀고 물었다. 고향에서 해먹던 만두 만들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만두를 빚는 손이 얼마나 재빠른지 놀라웠다. 아저씨, 중국에서 만두 장사하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만두를 자주 해먹다 보니 손이 빠릅니다.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 아저씨는 찜통에서 김이 무락무락 나는 만두 한 접시를 꺼내 맛보라며 내게 내밀었다. 방금 쪄낸 만두 피에서 반질반질 윤기가 흘러 먹음직스러웠다. 내가 후후 불며 달게 먹자 아저씨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같은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든 음식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맛나게 드시는 걸 보니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만두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시래에 빠지고 말았다. 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지하방을 가끔 들여다보면 이부자리가 몇 날 며칠 그대로 깔려있기 일쑤고 쓰레기가 방 구석구석 쌓여 있었다. 창문을 전혀 열지 않고 살아서 고약한 냄새까지 났다. 위생관념 없는 아저씨가 병든 아내를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저씨가 확 바뀌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부터 시작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창문 먼지까지 털어냈다. 아내를 위해 침대를 사들이고 휠체어를 장만했다. 시커먼 이부자리는 다 버리고 산뜻한 새 이불을 사다 침대에 깔았다. 아내가 좋아하는 자스민 향이 나는 방향제까지 사다 놨다. 방은 마치 새 집처럼 환해졌다. 아저씨는 전문 간병인처럼 아내를 정성껏 보살폈다. 양치질을 돕고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매일 틈나는 대로 아내와 어깨동무를 하고 걷고 휠체어에 태워 호숫가를 산책을 나갔다. 밤이면 아내가 잠들 때까지 팔다리를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었다. 우리 아줌마이가 나 같은 가난뱅이 남편 만나 몹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앉아 옷도 팔고 밀차를 끌고 다니며 물장사도 했댔습니다. 이젠 고향에 가서 편하게 살만도 한데 그만. 아저씨는 아내의 고생한 일들을 꼽다 말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내의 끊임없는 불평과 까다로운 요구에도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미안해, 사랑해 하며 열심히 간병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저씨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오늘이면 나을까? 내일이면 괜찮을까? 시간에 기대어 희망을 가졌지만 아주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다. 내가 사과 몇 알을 사들고 지하방을 찾았을 땐 아저씨는 잠깐 일을 나가고 아주머니 혼자 누워 있었다. 아무래도 중국으로 도다가 치무도 병을 다스려야겠어요. 어눌한 말투로 아주머니는 말했다. 한국으로 돈 벌러 나온다고 했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 모두 부러워했다고. 그런데 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몸으로 돌아가려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만 했지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본 적 없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밍크 코트라도 한 벌 사서 걸치고 가고 싶어요. 병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밍크 코트를 해서 나는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백화점으로 밍크 코트 전문 매장으로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고 했던가. 아주머니는 코트 가격표를 들여다보며 너무 비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밍크 코트를 만져만 볼 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했다. 보다 못해 모지 코트라도 사입으라고 권했지만 그것마저도 돈이 아깝다며 고개를 저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고향의 가족을 위해 아끼며 살던 버릇은 하룻밤에 쉬 고쳐지지 않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간당간당한 목숨을 부여안고 휠체어에 의지해 한국을 떠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병원도 중국의 침술도 남편의
지극한 정성조차도 그녀를 살려내지 못했다. 누구 하나 타짤자 없는 죽음이었다. 다만 허전한 지하방 앞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아휴, 그럴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밍크 코트를 사입혀 보내는 건데.